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요일장에서까지 마이너스 3% 정규장 마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좋은 내용과는 다르게 주가는 자꾸만 떨어지는 기분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이의 틈에서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주앵커가 우리가 놓쳤었던 타점과 내평단가와 비교한 내용들, 그리고 타이밍,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타점, 그리고 놓칠 수 있었던 대응 전략까지 한꺼번에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선물까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으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한 번씩 응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바로 나온 속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만 미스파 EPC 수주의 진짜 파괴력이 숫자로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몇 천억짜리 부품을 납품했다, 그냥 계약 한 건이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요, 무려 1700메가와트급 이 발전소 전체의 설계부터 시공을 전담하고 심장부인 스팀 터빈과 발전기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해주는 그야말로 통합계약을 쥐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가스터빈이나 기자재 단품 판매를 넘어서 발전소 한 채를 말 그대로 전부 통째로 건설하면서 수주 금액의 체급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단발성이 아니라 이 계약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줘야 돼요. 지난 6월에 어디? 오만 두큼 기억나시죠? 이 프로젝트에서 5,300억 원짜리 규모를 따내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똑같이 오만에서만 9,300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서 진행시켰다. 이 연속성. 이제부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겁니다. 중동에서는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기업 정말 믿을만하지 라는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발주처 입장에서는요, 첫 프로젝트를 맡겼던 시공사가 납기와 품질,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잡아주었다라면 그 다음 프로젝트도 당연히 굳이 새로운 업체를 뽑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검증이 됐는데 새로운 업체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완벽한 기업이 있는데 못하러 너네 걸 쓰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두산에게는요, 두쿰에서 검증된 실행력이 미스파 수주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중동 시장에서 단순한 진입, 그걸 뛰어넘어서 대형 EPC, 이 현장을 연달아서 싹쓸이하는 무서운 반복 수주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지금 아니에요. 이 중동 대형 EPC 수주가요, 다른 대륙에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력 사업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동의 대형 가스복합, 이 EPC와 미국의 대형 가스터빈 공급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폭발로 인해서 전력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이나 SMR은 지금 당장 실행 완공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전력은 2, 3년 내로 바로 필요한 전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과 가스 복합 발전, 이게 가장 먼저 널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을 연이어서 공급을 하고 7기가 이미 나갔죠. 7기. 그리고 나서 바로 따라오는 모습, 어떤 모습? 동시에 터빈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소 전체를 EPC로까지 연결시키는 이중적인
수혜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스터빈 단품 공급으로 시작했던 우리 두산이 발전소 전체를 지금은 씹어먹기 시작을 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부품 교체와 정비, 독점하는 시장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장기 유지보수 계약, LTSA, 여기에 고마진 수입까지 우리 두산에게 이제는 흘러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LTSA, 이게 정말 돈이,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터빈 판매 자체만으로는요, 이 마진으로는요,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LTSA, 이 터빈이 가동되는 수십 년 내내 부품 교체와 정비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줍니다. 특히 지금 어느 지역이었죠? 오만처럼 두산이 직접 EPC로 발전소를 지어버린 경우에는요,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터빈의 유지보수까지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 두산이 맡아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되었었던 9,300억 원짜리 EPC 계약 하나, 그리고 미국의 가스터빈 1위를 달성했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가 겹경사로 겹치게 되면서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는 무엇이다? 역대급 기회다, 찬스가 왔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실제 오늘 금요일 장은 어땠을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73,000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우리 두산이 조금은 하락하는, 눌림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평선 또한 조금은 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는 뭐가 있다?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 RSI에서 40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심리도는 역시 아직도 6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두산을 보고 나서 아직도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타점은 어디를 잡아주어야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요,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기관의 매도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오늘 장에서는요, 어제 목요일보다 조금 더 떨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투매다,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한다, 그게 아니고요, 일부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다? 공매도까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지금 두산의 자리는 기회인가 아닌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왜냐? 매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 7.9%, 어제 목요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그리고 73,900원 공매도 평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따졌을 때에는요, 종가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공매도는 지금 7.9%의 압박을 가해서 신규 물량 넣고 어느 정도의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뭐다? 가격 차이나 물량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에게 주도권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는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저점 내려오고요, 고점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자리. 지금 한 턴 숨고르기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두산이 이 자리를 어떻게 보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밑바닥을 준비하는 자리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주어야지 방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앵커가 이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스 복합 발전이 전력을 단순히 담당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SMR, 향후 10년간의 AI, 기저 전력을 담당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될 원자로 보호 용기, 그리고 원자로 지지 구조물, 원자로 내부 구조물까지 핵심 주기기 3종의 실체적 본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였죠. 2차로 나온 게, 그동안에 SMR이 도면과 MOU 그 정도 수준의 기대감에 머물렀었다라면 이제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 이 창원 공장에서 직접 쇠를 깎아 제작하고 장부까지 매출로 인쇄하는 실제적인 제조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만의 EPC와 테라파워의 SMR, 서로 다른 시간의 축입니다만 둘 다 두산의 발 아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오만 미스파는요, 짓기 시작을 해서 몇 년 안으로 완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테라파워 나트륨은 실제 완공까지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차세대 사업이다 라는 말이 미리 나왔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두산은 벌써 소나기에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이 놓치지 않고 있는 해상풍력과 대형 원전까지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그리고 중국 라이양 원전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 지금의 두산을 우리는 이제는 기회로 읽어주고 들어갈 채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해상풍력, 이거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해상풍력에선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원전 쪽에서는요, 이번 5호기, 6호기에 적용이 되는 1400메가와트급 캡 1400 원전 증기 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 8개 공급 계약을 연이어 따냈다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는 차세대 SMR 그리고 가스터빈, 중국에서는 대형 원전, 중동에서는 가스복합 EPC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우리 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격이 73,000원이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지금부터 내 평단가, 두산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내 평단가가 얼마인지, 또 비중과 시드는 어떻게 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아줘야 되는지 지금부터 주앵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대응 전략과 같이 도움을 지금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 주앵커의 개인 번호가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짧게 두산, 그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주앵커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타점과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요, 곧바로 전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앵커의 실력 발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무료로 주앵커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말의 시작입니다. 대응 전략과 타점이 어디인지 미리 가격대 알아두시고 다음 주를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주앵커가 무료로 먼저 실력 발휘를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가 많이 바쁘다, 공시와 뉴스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주앵커가 두산에너빌리티 소통방까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도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앵커의 특별 선물 말씀드렸죠. 주앵커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지금 정책을 만나고 그 섹터 안에서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주앵커가 바로 직전에 봤었던 종목과 섹터가 정책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고 이 선물의 증정시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조금 더 급하다, 위 번호로 두산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 깜빡하셨다면 그저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화면을 잠시 바꿔서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